여기 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학술회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이 어차피 중국의 항공모함에 박살이 날 것이 분명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자체가 의미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학술회를 주관하던 미국 국방대학 교수의 발언이 시작되자 중국 군사 전문가는 어쩔 줄 모르며 다급히 학술회장을 빠져나가고 맙니다. 과연 이곳 학술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국에 사는 실비아라고 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원자력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에 흥미를 느껴 관련 학술회에 다수 참석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바로 어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직접 참석하는 동아시아 군사학술회에 참석했다가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해당 학술회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직접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은 물론 추후 한국의 핵무장 상황 시 변화하게 될 세계 국방 상황에 대해 토론을 하는 자리였지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뜬금없이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의 항공모함에 어차피 공중에서 전부 터져버릴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시작으로 후진국 한국의 핵무장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기 때문인데요. 이번 학술회의 주제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정말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로서 중국에 숨겨져 있는 은폐 군사력과 한국의 군사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대로 된 핵무기 방어수단인 항공모함마저 없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핵무장을 먼저 실시한다는 것은 기술이 없는데 그저 핵무장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는 큰 타격이 없죠. 여기 몇몇 군사 전문가분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국방력이 비대해져 그 영향력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 사용을 해봐야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인해 공중에서 전부 터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그 정도로 핵무장과 맞먹는 방어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해외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시니 최고 선진국인 중국의 국방자원으로서 황당할 따름이네요. 차라리 그러한 자본력을 집중시켜 중국의 핵무기를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군사력으로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중국뿐인데 왜 다들 한국이라는 작은 후진국의 나라에 집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고 국방 기술력이 없는 후진국인지 다들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한국이라는 후진국이 핵무장을 해봐야 10년 동안 단 한 개의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 고작일 텐데 이러한 제도 자체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뚱딴지 같은 의견이죠. 미국의 군사 전문가분들도 더는 한국에 대한 핵무장을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운반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저 가난한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미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중국에게 모든 국방 기술력을 투자시켜 한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요? 대다수의 중국 군사 전문가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고 제대로 된 항공모함조차 없는 한국의 군사력 비대가 쓸모없다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한국을 방문해본 전문가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닌가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고 공항 내부에는 편의시설조차 없어서 핵무장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는 단계 자체가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후진국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한국의 실체를 아는 우리 중국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모르는 외국 전문가분들의 모습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몇몇 분들은 한국의 탱크나 전투기가 폴란드에 수출됐다며 그것을 증거로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탱크와 전투기는 우리 중국이 빌려준 군사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알려준 탱크 기술 결합이나 전투기 조립 기술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승인시켜도 한국은 견고한 핵무장을 하기는커녕 그 자본과 기술력을 다른 나라로 팔아먹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핵을 방어할 수 있는 항공모함조차 없지만 중국은 이미 핵탄두 보관 기술과 핵무장과 관련된 계획을 차례대로 준비해왔습니다. 차라리 저희 중국의 군사 규제를 더욱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중국의 핵무장 관련 개발 기술이나 억압 규제를 자유롭게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을 빠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들 스스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군사 전문가인 것을 고려해 저희 중국 측의 의견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다른 나라를 비대칭으로 견제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중국에게 모든 기술을 몰아주는 것이 맞죠. 중국 군사 전문가는 도저히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는 의견을 주장했고, 특히나 군사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그가 그저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옆에는 영국의 국방 관련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조차 오늘의 학술회가 고작 저런 수준 낮은 주장을 하는 자리였냐며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중국의 항공모함으로 한국의 핵탄두를 공중에서 없앤다는 사실에 실소마저 터뜨리셨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학술회장에 있는 중국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대단한 의견이었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까지 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핵무장 자체가 어차피 불가능한 주제라며 중국의 군사 투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술회의 주제를 바꾸자는 의견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학술회장은 중국 군사 전문가분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학술회를 주관하던 미국의 국방대학 교수분께서 강단으로 직접 나섰는데요. 교수님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를 향해 정확한 소속을 말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한 뒤 중국 전문가분의 발언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소속이 군사 전문가인 것조차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미국이 규제의 키를 쥐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군사무기 기술력으로 추측했을 때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규제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의 모든 기술력과 인력을 동원하면 2개월 안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정도죠. 즉 당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이 기술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한국의 국방력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설명하자면 비대칭 전술까지 포함해 한국은 현재 중국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력의 인구수나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를 떠나 추후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를 승인하고 2년 내에 벌어지게 될 확실한 미래인데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당장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20년 동안 핵무장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시킨 결과물을 한국은 지금 2년 내로 도달 가능한 수준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한국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핵무장과 관련된 문서상의 규제만 받고 있을 뿐 핵무장 자체는 이미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한국의 모든 규제를 승인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국방력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중국의 군사 전문가 당신들처럼 한국의 핵무장을 왜 승인하는 거지라는 1차원적인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항공모함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국의 항공모함이 한국의 핵탄두를 공중 제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답변하기 힘들 정도네요.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장의 의미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인정하고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 방지를 막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선진국에 도달했다는 승인과 다름이 없죠. 여기서 당신이 주장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중 가장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최고 선진국 대열로 합류한 국가이고 그들의 군사무기 기술력은 이미 군사무기에 민감한 유럽권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즉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은 한국이며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고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 심지어 지금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의 단순 1인 GDP만 살펴보더라도 4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한국보다 군사력이 높으니 투자를 해달라는 기괴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면 현재 중국의 처참한 경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까? 물론 군사병력의 절대적인 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기 기술력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에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원자력 보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그들의 섬세한 전자기술과 접합기술은 미국마저 그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조차도 한국의 급성장하는 군사기술력이 두려워 핵무장 규제로 그것의 템포를 조절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규제 자체가 의미 없는 선진국 대열에 도달했고 미국 또한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식적으로 동등한 군사 우위에 서자는 동맹 제한과 다름이 없죠. 더군다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매우 빠른 원자로 고열 기술과 안정화 기술은 핵무장의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2개월 내로 다수의 핵탄두 개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 될 것이고 지도를 펴고 전략적 요충지를 살펴봤을 때도 한국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떨까요? 당신들은 지금 군사병력 자체도 제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보다 더 수준이 높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더군다나 앞으로 군사동맹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면 한국과 같은 신뢰 있는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들이 수출하고 있는 다수의 탱크와 전투기들은 0%에 가까운 불량률을 보이고 있고 이것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의 국방 예산 자체를 조절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은 세계 군사력의 안전 얻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죠. 당신들은 한국의 탱크 설계도나 기술력을 카피해서 불량률이 30%에 가까운 것만 멀쩡한 군사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을 구매한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국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절대적인 기술의 값조차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한국의 군사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국방력에 매우 예민한 나라들 뿐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고 중국을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돈이 없고 가난한 지역의 국가들 뿐이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수출과 관련된 정보 자체만으로 중국의 수준 낮은 군사기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상태에서 한국이 핵무장 주권과 기술력을 가지게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들이 지금 한국을 두려워하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경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고 그들의 핵무장 기술력은 터지기 직전의 최고 수준 단계니까요. 여기는 다양한 군사 전문가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당신들의 국가적인 열등감을 드러내기 전에 중국의 현실을 자각하고 발언을 이어나가세요. 미국 국방대학 교수님의 일침에 중국 군사 전문가는 자리에서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내 주변에 있던 다른 교수님들조차 중국인 전문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정말 군사 전문가가 맞냐는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중국 군사 전문가를 향해 한국이 핵탄두도 개발 못할 만큼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학술회장을 나가달라는 강한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군사대학 교수의 단호한 발언에 학술회장에 있던 중국 전문가분들도 덩달아 크게 당황한 것 같았고 저 또한 미국 교수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의 발언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큰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발언을 진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였고 그들의 주장 자체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입을 꼭 닫고 있던 중국인 교수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보세요. 학술회를 직접 주관했다고 이런 대우를 우리 중국인들에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중국 국방부의 확실한 인재들입니다. 저희도 전혀 근거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한국의 핵탄두가 의미가 없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국가 자체적으로 불안한 한국에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를 승인한다면 전 세계적인 군사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이 가난한 후진국 사람들이라 저희 중국과 같은 나라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험한 핵무장을 제안하다니 미국 전문가인 당신들이야말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와 반대로 지금 중국은 완벽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군사병력의 통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군사무기와 관련된 수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탱크 수출 기술 자체가 중국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다른 나라들과 계약을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은 지금 핵무장을 진행하고 세계 국방을 어지럽게 만들 한국이라는 말이에요. 당신들도 한국이 가난한 시절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전통과 신뢰성이 없는 국가인데 어떻게 그들이 중국보다 국가 신뢰가 높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한국은 핵무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부금을 모아 대중교통 시스템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핵무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 경제가 여유있고 국방력에도 큰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부가적인 요소인데 한국은 지금 그 시기가 너무 빨라요.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가지고 위협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중국의 항공모함이 다른 나라들을 지킬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위험성 있는 규제를 승인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핵무장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 경제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후진국 실체를 전혀 모르시네요. 그들은 국방부 소속 인원들조차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지하철과 버스마저 국가 재정이 부족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본 전문가분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인들의 생활 그 자체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핵무장을 승인해도 돈이 없어서 어차피 개발을 못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왜 다들 그것은 모르고 저희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만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중국 군사 전문가는 자신도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듯 땀까지 삐질삐질 흘리며 반박을 이어나갔고 저는 그러한 중국 군사 전문가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황당함이 동시에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옆에 있던 다른 중국 전문가분들은 씩씩거리며 학술회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미 자신들마저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군사대학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학술회장 화면에 한국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부대의 모습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와 반대되는 중국의 처참한 병력 생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입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병력은 제대로 된 부대 건물 자체가 없고 약 40% 이상의 병력이 낡은 부대 건물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황당한 군사력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떤가요? 물론 한국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 군사병력은 견고히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서 지내며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차이겠지만 그 나라의 안정화된 경제력의 수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러한 군사병력의 생활 차이는 군사무기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군병력 생활의 모습조차 차이가 크게 나는데 중국의 군사무기 기술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비대칭 전력이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전력 강화가 가능한 핵무장이었다면 미국의 인정을 받고 지금 한국의 자리에 중국이 거론되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실시하는 통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까지 희생시키며 불리한 소식은 극도로 엄폐하고 있고 전 세계 중 유일하게 인터넷 규제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당한 국가죠. 즉 중국은 그 자체만으로 국가적인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통해 국가를 급성장시켰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단단한 경제 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한국은 대중교통 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주장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 운영 관리 부분에서도 세계 1위,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의 보급에서도 각각 세계 2위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휴대폰 하나만으로 대중교통의 도착 시각과 현재 시점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디지털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기술이죠. 미국은 이러한 모든 종합적 국가 능력을 확인하고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동일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핵무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그들은 핵무장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겉으로 보도되고 있는 국가적인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만 속도의 조절이 필요할 뿐 이미 한국은 핵무장의 최고 수준 기술은 물론 미국 그 이상의 폭발적인 무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한국을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이겠죠.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항공모함과 관련된 당신의 주장도 의미가 없습니다.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가 있던 한국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이용하는 항공모함이 아닌 탱크나 육상 전투기와 관련된 기술을 고도로 개발해왔고 그 결과물은 신뢰도 있게 각국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최고 단계에 도달했죠. 그리고 당연히 핵무장과 관련된 규제가 사라지면 그들은 빠른 속도로 같은 방어체계인 항공모함도 동시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보호하는 신뢰 있는 국가로 거듭나겠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핵무기 관련 기술은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국 핵무장과 관련된 기술을 승인한다면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률은 더더욱 올라가겠죠. 즉 한국은 그야말로 지리적 이점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한 단합력과 기술력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미국도 확실한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동등한 관계의 국가는 무조건 필요하기에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절대적이고도 좁혀질 수 없는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의 차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하나하나 나열하시며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세계적인 장점을 설명하셨고 저는 그 설명을 듣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눈이 뜨이고 말았죠. 물론 군사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 나가며 될 수 있으면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업으로 취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결론이니까요.